안녕하세요. 나고야에 살고 있는 준입니다. 저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오, 아침 하늘 정말 밝네요. 보통 한국이 8시나 8시 반 또는 아무리 늦어도 9시에 업무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출근 시간이 9시 반이 넘어갔네요. 저는 일부러 회사 업무 시간을 조금 늦게 시작을 합니다. 보통 일본에서 플렉시블 근무라고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자기가 근무자가 조금씩 조정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보통 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저녁에 회의할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한 달에 몇 시간 잔업할 건지도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잔업 시간을 또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시 8시 반, 9시 이렇게 좀 일찍 시작을 하면 잔업 시간이 너무 오버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늦게 출근을 하고요. 네, 어지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외국 애들하고 일을 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하고 일을 할 때는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요. 보통 7시나 8시 이때 회의가 있고요. 미국한테 이제 시간을 맞추다 보면 이쪽 일본 시간 10시, 11시에 회의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는 너무 늦어서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이제 미국하고는 아침 일찍 하고 그다음에 그 외의 지역에 있는 시간존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조금 맞추고요. 현지에 있는 외국인들도 조금 맞춰서 이렇게 업무 시작을 합니다. 사회생활이라는 게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톱니바퀴가 움직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과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게 이게 사회생활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할 때만 이렇게 회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윈윈하고 편한데 그 시간대에 시간 조정을 해서 회의를 들어가는 게 맞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생활 리듬이 조금 늦어지는 게 사실이죠. 아침형 인간이 아니고 올빼미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회사에서 돈 벌어먹고 회사 생활 하려고 하다 보면 조금은 손해 보는 것도 있어야 저는 이 정도는 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조업에 다니고 있지만 제조업도 미국과 일본을 비교해 본다면 기술력은 미국이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정말로 머리 좋은 사람들 미국에 많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한때 제조업에 다니면서 기술 개발을 엄청나게 일궈 놨는데요. 일본도 잘합니다. 일본도 기술력도 좋고 좋은데 일본은 특히 보는 게 뭔가 일을 할 때 실수를 하지 않는 걸 중점적으로 봅니다. 미국과 업무 스타일이 전혀 달라요. 미국은 조그만한 실수를 하더라도 앞으로 치어나가고 앞으로 전진하는 걸 많이 보는데요.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천천히 가더라도 확실하게 문제 없이 진행하는 게 이쪽 일본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업무 진행을 할 때 시나리오를 한두 개를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별의별 시나리오를 다 작성을 해요. 좀 나쁘게 말하면 진짜 탁상 공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별 쓸데없는 것까지 다 준비를 해서 거기에 맞게 또 업무를 진행을 해요. 그 시간에 그냥 먼저 트라이얼 에러 한번 해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 이 일본 문화를 접하시면 그런 대안을 생각할 시간에 빨리 업무 진행 한번 더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물건 만드는 거 정말 미세하고 조그만한 거 이런 걸 만드는데 얘네들이 엄청 잘 만듭니다. 미국이 못 따라가는 건 이런 조그마한 물건을 직접 만드는 기술. 미국은 그게 머릿속에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라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등치가 커서 그런지 그렇게 못 만듭니다. 그리고 작업하는 노동자들도 세세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지 못해요. 이제 겨우 일 끝났습니다. 일 끝나서 한 9시거든요. 9시인데 너무 배가 고픕니다. 일본에서 생활을 하면 저녁밥 못 먹고 야근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녁밥 주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빵을 준비해서 저녁을 잠깐 먹든지 그러고 이제 일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끝나면 너무 배고파갖고 정신이 없습니다. 보통 저는 집에 가가지고 간단하게 된장국 그냥 간단하게 일본에 파는 거 있어요. 베개 내 몇 개 이렇게 들어있는 그 된장국에다가 한국에 있는 어머님 김치 이런 거 먹고 그렇게 간단하게 먹는데 차마 그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저는 그냥 오늘은 영상 찍는 겸 그 회전 초밥집 가가지고
먹으려고요. 일본에서 회전초밥집은 그냥 한국의 짜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일 수 있지만요. 지금 세 명이 자전거 타고 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고 지금 퇴근하는 겁니다. 저분들 눈이 오나 태풍이 오나 항상 자전거 타고 퇴근하는 모습을 저랑 이제 시간이 맞으면 가끔 한 번씩 보는데 저거 볼 때마다 와, 저 사람들의 그 열정? 힘들게 살고 있지만 물론 저도 힘들지만 저분들도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는 저 열정을 보면서 저가 많이 기운을 받습니다. 물론 저분들하고 저하고 뭐 친하거나 뭐 알고 지내거나 이러진 않지만 저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일본에서 대학원 다녔을 때 그 열정을 많이 생각나게 하거든요. 너무 배가 고파서 다 맛있어 지금은. 이렇게 해서 저녁밥 대충 먹었고요. 집에 가서 씻고 잠깐 뭐 영상 작업하고 좀 쉬고 뭐 그래야죠. 제가 저 엑설런트 하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제 영상에서도 보면 항상 제가 뭐 특별하게 잘났거나 뭐 똑똑하다는 말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사실 저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아요. 근데 일본에서 일은 좀 열정을 가지고 조금만 하면 정말 다 할 수 있습니다. 학벌이요. 학벌 일본 안 본다고 그렇잖아요. 조금만 열정을 가지고 하면 돼. 그렇게 어려운가 하지 않아요. 저 한국에서도 일했고 미국에서도 일했고요. 지금 일본에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서로 조합을 해서 완성품을 만들어내면 가장 잘 만들어내는 곳은 일본이지만 하나하나 세세하게 개인이 봤을 때 가장 기술력이 떨어진다. 최첨단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열심히 하면 일본에서 일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오늘도 좀 늦게 출근을 합니다. 오늘 날씨는 약간 흐리네요. 그리고 제 매니저가 제 부장이 이번에 잘렸습니다. 좀 급작스럽게 일어난 건데요. 부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회사에서 뺏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장이 지금 왔어요. 물론 기존에 있던 부장은 인사권 없이 업무 인수 중에 있거든요. 이 부장이 전력이 있습니다. 저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 거 저 구독자분님 많이 아실 텐데요. 제가 일을 별로 안 해서 부장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제가 하는 업무량이 다른 팀에서, 다른 부서에서는 2명이나 3명에서 업무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부장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 사람이 제 바로 직속에 있는 친구도 멘탈 나가게 해서 저희 부서에서 이동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협력업체 사람도 저희 부장 때문에 못 버티고 네, 아주 그냥 멘탈로 몇 달 쉬다가요. 다른 부서로 이동했습니다. 협력업체 사람이 멘탈 나갔을 때 봤는데요. 상황이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몇 달 쉬었는데도 바로 복귀를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하고 똑같은 직책에 있던 다른 일본인은 부장 말 많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장이 다른 쪽으로 그냥 보내버렸어요. 다른 팀으로.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부장이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임원들도 좀 봐줬는데 부장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누가 찔렀나 봐. 그래서 이 부장의 인사권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일본 회사는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권고사직이나 이런 뭐 정리해고 이런 거는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그 직책은 부장급은 유지하면서 다른 쪽으로 아마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직속에 있었던 애도 그 멘탈이 나가가지고 몇 달간 쉬고 막 이랬는데요. 일본 회사에서 이제 멘탈 나가는 경우는 되게 많습니다. 거의 2년간 이제 회사 안 나와더라도 회사에서 잘리지 않아요. 2년 넘어가면 이제 회사에서 그냥 정리하는 것 같은데요. 2년까지는 회사 안 나오고 병원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멘탈 관리하는 데까지는 봐주더라고요. 저도 사실 멘탈이 나가가지고 잠깐 쉬었던 적도 있잖아요. 일본에서 지금 사람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쉽게 이게 사람을 자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 회사에서 희망퇴직은 여러 군데에서 합니다. 뭐 소니 같은 데도 하고 유명한 뭐 대기업에서도 희망퇴직은 하는데요. 권고사직 이거는 일본 회사에서는 좀처럼 없습니다. 회사가 힘들다고 그래서 권고사직 이런 거를 일본에서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회사가 힘들다고 그래도 밟아야 되는 몇 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희망퇴직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임원들의 임금 삭감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그 뭐죠? 잡 로테이션도 실시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실시를 한 다음에 그래도 회사가 위험하다고 그러면 권고사직을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일본 회사에서는 회사가 망하기 직전에 가지 않는 이상은 권고사직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그 부장에서 잘렸던 이 사람도 회사에서 이제 권고사직까지는 안 가고 다른 부서로 가든지 아니면 인사권 없이 부장 비슷한 직책을 유지하면서 부장은 아닌 부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무튼 이 사람이 전적이 좀 화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뭐안 잘린다는 것 그것도 신기하고 멘탈로 우울증 이런 걸로 회사를 쉬더라도 2년까지는 회사에서 잘리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멘탈로 이렇게 쉬고 복귀를 하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물어봅니다. 너 그러면 다른 데로 갈래?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그리고 멘탈로 쉬는 동안에도 처음 3개월까지는 회사에서 평상시대로 돈 나옵니다. 월급 나오고요. 그다음에 3개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월급이 조금씩 깎여요. 그런데 이제 보통 멘탈로 회사를 쉬더라도 자기가 넣었던 보험 있잖아요. 보험에서 이제 어느 정도 보상이 되니까 회사 다닐 때보다는 월급이 좀 깎이지만 그래도 수입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멘탈로 쉬는 사람 정말 수두룩 빡빡입니다. 저도 좀 쉬어봤지만 그 멘탈로 쉬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정말 마음이 안 좋고 그래서 멘탈로 쉬는 건데 일본에서는 회사의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이 혼자 일하는 뭐 이런 분위기라서 그런지 멘탈로 쉬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일하러 오시는 사람들도 멘탈로 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조심해야 돼요. 일본은 고스펙으로 그냥 들어오기는 아깝다. 한국 같은 경우는 고스펙이면 들어가자마자 신입사원 월급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은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는 건 저스펙, 많이 스펙 공부 안 해도 취업할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이고 현실입니다. 일본 애들 되게 재밌는 게 한국식으로 보면 약간 그 리더십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누가 나서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중국 애들은 그런 리더십 자연적으로 그렇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잘하더라고. 그래서 일본에서 중국인들이 일본인을 휘어잡는 약간 뭐 그런 면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인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은 목요일인데 그래도 대충 어제 많이 일을 끝내놔서 오늘 가서 이것저것 조금 뭐 정리만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새로운 일이 터지는 게 뭐 회사 일이니까요. 회사 잘 갔다 올게요. 회사 주차장이고요. 오늘도 대충 일 끝났고요. 오늘도 좀 늦었네요. 그래도 뭐 잔업은 그렇게 별로 안 한 거죠. 왜냐면 제가 오늘 뭐 10시 반쯤에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뭐 한국 사람들 보통 8시나 8시 반에 시작하니까 제가 뭐 2시간 이상 늦은 거니까요. 별로 뭐 잔업 그렇게 심하게 한 거 아닙니다. 근데 제 상황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좀 짜증나는 건 그 뭐라고 그러지? 어느 분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약간 매니징을 해야 된다는 이런 거, 좀 오퍼레이터라는 그런 개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조금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오퍼레이터도 중요한 게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갈 건지 저렇게 갈 건지. 뭐 진짜로 오퍼레이터는 진짜 그냥 이 사람 조정 저 사람 조정하는 거고, 연구소에 있는 사람은 남들이 했던 그 결과를 리뷰하고 체킹하고 검토해야 되는 그런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저놈이 제대로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건지, 이런 거 이것저것 막 검증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서요. 솔직히 조금 짜증나는 것도 있어. 와요 고자이마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비가 오네요. 오늘 뭐 비도 오고 그래서 저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려고 그래요. 근무 시작하기 전에 잠깐 커피 한 잔 마시고요. 이제 슬슬 근무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커피 한 잔 하세요.
PC를 켜고 나서요. 맨 처음에 하는 건 오늘 일정 스케줄을 확인을 합니다. 중요한 회의가 없는지, 제가 놓치는 회의가 뭐 없는지 이런 걸 가장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메일 체크하고 있거든요. 급할 때는 15분 단위로 막 회의하고 막 이래요. 15분 단위로 회의를 해도 뭐 얼마나 많이 깊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게 15분 단위로 하는 건 음, 너무 긴급해서 현재 상황, 진척도, 업무 진행 상황 뭐 이런 걸 간단하게 보고할 때 15분 단위로 하고요. 보통은 이제 30분 단위로 하죠. 한국에 있을 때는 거의 1시간 단위로 했었던 것 같은데 일본은 기본 30분 단위로 회의를 하고요. 오늘도 좀 중요한 메일이 몇 개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고 좀 기술적으로도 좀 제가 혼자 공부도 좀 해야 되는 그런 메일도 오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빡셀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중요한 거는 외국에 있는 거점하고 회의가 역시 오후에 잡혀 있습니다. 금요일인데도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인데도 아이고 정시 이후에 잡혀 있어서 뭐 잔업을 조금 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이 터져서 주말, 토요일, 일요일 회사 출근을 했습니다. 구독자분님한테도 제가 주말에 실시간 방송을 못 한다고 양해 드린다고 그런 글도 올렸잖아요. 일본에서 주말에 이렇게 출근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요. 1년에 한두 번 있을 똥말똥한데 이번이 그날이었습니다. 주말에 뭐 출근하는 거 회사원이면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합니다.